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합격자 명단 맨 위 수석 입학에 한국 학생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인데요. 그 학생은 미국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학교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유학 준비를 해본 적도 없는 한국의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에는 따돌림까지 당했던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해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이 어떻게 미국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거쳐 MIT 수석 입학까지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할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놀이라는 소식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존슨입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이죠. 최근 한국의 수학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취재했지만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나라,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사이에서 단 하나,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공책에만 집중하는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김현수라는 이름의 그 아이였죠. 저 학생은 항상 저래요. 말도 잘 안 하고 수업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아요. 안내하던 교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왠지 마음이 쓰여 하루 종일 현수를 관찰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먹었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죠. 왕따인 듯 보였지만 괴롭힘보다는 철저한 무관심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필기할 때 현수는 자신만의 공책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의 뒤에 서서 살짝 들여다봤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낡은 공책에는 MIT 박사과정에서나 볼 법한 복잡한 도형과 수식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교과서에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접근법으로요. 수학교사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고 현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처음 마주쳤죠.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수학교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현수라는 학생,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현수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사실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뭔가 있나요? 현수의 공책을 보여주자 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대학원생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교사는 곧바로 현수의 중학교 시절 학적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나 상당히 높은 지능 수준을 보임. 교내 자체 지능 검사 결과 IQ 170 이상으로 추정됨.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모두가 무시하던 아이의 필기 노트가 MIT 출신인 저의 사고를 멈추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이 김현수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현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그를 따라가기로 했죠. 현수는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현수가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재능이 너무나 특별해서 더 알아야 했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 클레어 존슨이라고 합니다. 현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아,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뜻밖에도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현수와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스톱이라는 한국 전통 카드 게임이었죠. 처음 보는 게임이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앉아서 구경하세요. 할머니가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들의 게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현수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패를 버린 패만 보고 정확히 예측했어요. 할머니의 미세한 손떨림까지 읽어내며 최적의 결정을 내렸죠. 확률, 기억력, 패턴 분석, 심리까지. 이건 게임이 아니라 사고 실험실이야.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게임이 끝난 후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언제부터 했니? 어릴 땐 장난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바쁘셔서 고스톱만 가르쳐 주셨죠. 저한텐 그게 유일한 수학 공부였어요. 현수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덧붙이셨죠. 현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키웠어요. 식당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지만 밤마다 고스톱은 함께 했죠. 그리고 할머니는 고스톱을 하는 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패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야기야. 그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항상 말했지. 할머니가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생활문화 속 고스톱이 MIT 교수인 저도 충격받은 천재 수학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현수의 재능은 값비싼 학원이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에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현수에 대한 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었죠. 학교 교장 선생님과 상담 후 현수에게 공식 심리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현수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설득으로 결국 대학병원에서 IQ 테스트를 받게 됐죠. 저는 현수와 할머니를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하셨습니다. 현수가 괜찮을까요?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현수는 특별한 아이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이 시간이 지나고 시험관이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IQ 190입니다. 시험관의 발표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확한 수치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죠. 특이한 점은 시험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 학생은 구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버려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제 가방에서 MIT에서 사용하는 고난도 문제를 꺼냈어요. 현수, 한번 풀어볼래? 현수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빠르게 훑어보았고 몇 분 만에 답을 적었습니다. 그의 풀이 과정을 보니 놀라웠어요.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출제자의 심리 흐름을 따라가듯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니? 제가 물었어요. 출제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는지 보이니까요. 고스톱 할 때 할머니의 다음 패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현수의 대답이 신선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제목을 정했어요. 숫자를 외우지 않는데 숫자보다 빠른 아이. 이것은 세계 교육계에 충격을 줄 이야기였습니다. 현수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저는 그에게 전국 수학 경시대회 참여를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격려로 현수는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죠. 대회 당일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카메라를 들고 현수를 따라갔습니다. 큰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현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죠. 긴장되니? 제가 물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요. 문제지가 배부되었고 저는 현수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가 문제지를 받자마자 보인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와 대화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문제를 풀지 않았다. 문제를 쓴 사람을 읽었다. 이 장면을 촬영하며 나레이션을 생각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어려웠니? 3번 문제에 함정이 있었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출제자가 패 한 장을 감췄어요. 마치 고스톱에서 광 2장을 일부러 늦게 버리는 것처럼요. 현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해하게 됐죠. 현수는 만점을 받았고 특히 3번 문제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그의 풀이 방식에 놀랐다고 했어요. 김현수 학생의 접근법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로 그 함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수학 문제를 심리전으로 풀어내는 한국형 수학 직관의 세계화. 이것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편집실에 앉아 영상을 살펴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수학 영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읽는 사람이었죠. 현수의 전국 수학 경시 대회 우승 이후 그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초청받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놀라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가 어느 날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 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 현수. 제가 대답했죠.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현수의 겸손함이 더욱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현수는 하루 종일 문제를 풀고 토론하고 또 풀었죠. 마침내 그는 한국 국가대표 6명 중 1명으로 발탁됐습니다. 축하해, 현수. 제가 기쁨에 차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현수는 여전히 수줍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당일, 저는 현수를 위해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냈어요.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죠. 현수는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멀리서 현수를 지켜봤어요. 세 문제를 4시간 30분 동안 풀어야 했죠. 현수가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앞에서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의 표정을 확대해 촬영했습니다. 현수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나중에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무슨 생각을 했니?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펜은 언제나 섞이지만 흐름은 숨어 있어. 네 손은 그걸 읽는 손이야. 그 말씀을 떠올리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현수의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고스톱을 통해 길러진 판단력으로 세계 최고 수학 무대를 제패하는 한국 소년의 이야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서사가 있을까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날, 컨퍼런스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최대한 가까이에서 현수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죠. 그는 여전히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메달, 은메달 수상자들이 차례로 호명됐어요. 현수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저도 모르게 긴장됐습니다. 그때 금메달 수상자 발표가 시작됐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호명된 이름은 김현수였어요. 김현수. 대한민국. 만점. 우승. 깜짝 놀랐어요. 만점이라니요? 카메라를 들고 현수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 대표팀 동료들이 환호했고 코치는 눈물을 글썽였죠. 시상식 후 기자들이 현수를 둘러쌌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수학을 배웠습니까? 현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공식은 안 외웠어요. 할머니랑 고스톱 치면서 수는 흐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회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제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MIT 수학과 교수단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들은 현수의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수학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한 교수가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현수의 이야기, 할머니와의 고스톱, 그리고 그가 문제를 읽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현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 면담 자리에 동석했어요. 현수는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했고 MIT 교수단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죠. 설명이 끝나자 그들은 전원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수학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고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빈방에서 고스톱으로 자란 소년이
이제는 세계 수학계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제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영상을 넘어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현수와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갔어요.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을 하면서도 MIT 교수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들은 현수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클레어, 우리 학과에서 현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해요. MIT 수학과 학과장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곧바로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수야, MIT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졌나 봐. 며칠 후 MIT에서 공식 이메일이 현수에게 발송됐어요. 특별한 내용이었죠. 전례 없는 조건부 장학 통보였습니다. 김현수 학생에게 MIT 수학과는 귀하의 탁월한 수학적 직관과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하를 내년도 신입생으로 수석 합격과 함께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수가 이메일을 할머니께 보여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으셨고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린 그가 뭘 풀 수 있는지보다 뭘 볼 수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제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시험 점수가 아닌 시선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 이것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도 확정했어요. 더 마인드 비트윈 더 카드, 패 사이의 마음. 한국의 고스톱이 어떻게 천재적인 수학 사고를 길러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거야, 현수. 제가 말했어요. 너는 특별해. 내가 가진 관점은 수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 현수는 여전히 수줍게 웃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현수야, 내가 어디를 가든 잊지 마. 패 사이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볼 수 있단다. 수학계 명문이 시험보다 감각을 보고 뽑은 최초의 한국인. 이 이야기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MIT 입학식 날, 보스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MIT도 그 가치를 인정해 저를 입학식 연설자로 초청했죠. 현수와 할머니는 캠퍼스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년과 할머니, 세계 최고의 대학 캠퍼스에 서 있는 모습, 그 대비가 아름다웠죠. 입학식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IQ 190, 수학 경시 대회 우승, MIT 수석 입학.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객석의 현수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현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천재성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비싼 학원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와 손자가 두는 평범한 카드 게임에서 나올 수도 있죠.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를 보게 되어 더욱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숫자를 외우지 않아요. 숫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숫자가 되는 거죠. 현수가 첫 세미나에서 말하는 것을 녹화했어요. 그 세미나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참석했습니다. 현수는 고스톱에서 배운 패턴 인식과 직관적 사고를 미적분학, 위상수학, 심지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고 모두가 열광했죠. 학기 중간에 현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MIT 생활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고스톱 치던 시간이 그리워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천재로 대하는 건 어때?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가 특별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IQ나 상 때문이 아니야.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특별한 거지.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이 순간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완성됐다고 느꼈습니다. 세계가 경외한 한국 천재의 정체는 결국 고개 숙인 소년이 가진 관점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치며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IQ 190, 수학 경시 대회 우승, MIT 수석 입학.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고스톱을 치며 자란 소년. 그 아이가 세계 수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첫 시사회 날 현수와 할머니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어요. 그들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였고 현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영 후 현수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클레어 씨,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할머니예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일상 속 지혜가 어떻게 특별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교육 분야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폐 사이의 마음이라는 개념은 교육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많은 학교들이 직관적 사고와 패턴 인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MIT에서 현수는 이제 자신만의 연구실을 갖게 되었고 패턴 인식과 직관적 수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의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죠. 때때로 저는 현수와 할머니가 MIT 캠퍼스의 잔디밭에 앉아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 평범한 카드 게임이 세계 수학계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죠. 숫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숫자가 되는 거죠. 현수의 이 말은 이제 MIT 수학과 건물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문구 아래로 지나가며 한국에서 온 고개 숙인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숫자를 외우지 않던 아이 김현수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패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함께 나눌 때 더 멀리 퍼집니다. 지금까지 감동버킷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